조동사도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까먹었을 법한 혹은 좀 예외적인 생각하면 좋을 법한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동사의 특징이 나오는데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조동사 두 개는 한꺼번에 연이어서 쓸 수 없고 조동사는 수일치 주어일치라고 하는 건 동사의 S분야, 안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동사 원형 오니까 형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do나 have to 같은 예외적인 조동사는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오고 너무 쉬우니까 부정문도 당연히 뒤에 납붙인다. 이런 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두 동사예요. 이제 두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조동사와 일반 동사. 조동사라는 이름 자체도 요 조가 도울 조잖아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한번 보면 영어 문장에는 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와야 되는데 근데 동사 단위가 한 3단어, 4단어로 연결돼 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문장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본동사만 있고 나머지는 조동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두를 조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면 일반 동사로 쓰이는 두는 하다라는 의미로 직접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동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동사로 쓰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뜻이 없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동사들, 예를 들어서 부정문이거나 부정문의 일반 동사면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두 동사가 대신 나와줘야 되잖아요. 부정문이나 의문문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류들의 두 동사는 본 의미를 가진 동사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동사 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면 1번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는 스스로 not을 붙이거나 의문문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동사가 나와서 not을 데려가 주거나 의문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 부분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해 라고 동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두 동사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에는 마찬가지로 수일치 예를 들어서 S 붙인다거나 그런 걸 두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세 번째, 대동사. 영어에서 대라는 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대동사, 대명사, 대용 이렇게 대가 붙는 경우에는 대신하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thought Eric bought them. 에릭이 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리사가 그랬어. 라고 할 때에는 이제 앞에서 반복되는 거 다시 써주기 싫어서 두 동사, 대동사로 대신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도치 구문에서 사용된다. 도치까지는 사실 지금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부정어구가 오면 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문문 두와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일 때에는 이 동사가 스스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did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익숙한 조동사들이 나와요. can, could, may, might가 나오는데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굳이 쌤이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뭐 can과 could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낸다 혹은 요청이나 허가를 구할 때 쓴다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거 can이라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can은 추측의 의미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can be, it could be 라고 하면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엄청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추측의 의미일 때에는 cannot은 뭐뭐일 리 없다. 그러니까 추측 중에서 부정형에서는 제일 강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절대 뭐뭐 아니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의 의미일 때에는 요 cannot의 반대말은 must예요. must가 틀림없이 뭐뭐이다 이기 때문에 반대말으로 절대 뭐뭐 아니야는 cannot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능력 가능성을 나타낼 때에는 can이 다른 조동사 뒤에 올 때 be able to로 쓸 수 있다. 요런 거 같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한번 보면 추측과 관련된 표현 중에서 can은 가장 강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고 cannot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내어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have pp가 일단 붙으면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다, 뭐뭐 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may와 might가 나오는데 조동사 중에서 색이 가장 약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may와 might는 허가를 할 때 쓰이기도 하고 추측에서도 굉장히 약한 추측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의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ay는 기원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하고 may well, 요건 알아둬야 돼요. 해석할 때 요거 모르면 해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may well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만약에 may나 might 다음에 well이나 as well이 나오면 이거 다른 뜻이었는데?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데? 라고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을 나타낸다는 거는 뭐뭐 하기를 이라는 느낌인데 may가 앞에 붙으면 뭐뭐 하기를 이렇게 뭔가 축복을 빕니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에 may well이 나오죠. They may well disagree with you. 그들은 너한테 동의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 다음에 You might as well give up your seat. 너는 너의 자리를 포기하는 게 나아. 라고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well이 들어갈 때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면 will, would, must have to가 나와요. 1번의 will 같은 경우에는 will과 would는 단순 미래 또는 주어의 고집을 나타낼 때 요거 시제할 때 한 번씩 배우는 부분인데 왜 여기서 주어의 고집이라고 표현했냐? will 자체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will이 명사로 쓰일 때 willingness, 뭐 human willpower, 뭐 이런 식의 명사화 시켰을 때에도 의지와 관련된 뜻이 됩니다. 뭐 willpower도 의지력, 그것도 뭐 의지, 하고자 함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will은 약간 미래에 무언가를 하는데 그냥 미래에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의지를 갖고 어떠한 노력을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문에서 I will be 17 next year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He would not listen to the doctor's advice 이렇게 내가 막 내 의지대로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ould가 또 다른 뜻이 있죠. would는 과거에 반복되었던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내거나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used to랑 비교를 하죠. 이 used to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would의 쓰임 would like to would like는 want랑 같다고 보면 되죠. would like는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want 다음에 목적어 오듯이 would like 다음에도 목적어가 오는데 동사 형태가 오고 싶으면 to 부정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must와 have to가 나오는데 must와 have to, 법이나 규율처럼 강제성이 있는 의무. 그래서 뭔가 의무의 측면에서 제일 센 조동사죠. should보다 더 세죠. should는 마땅히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라 이런 건 should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이런 범죄와 같은 행위들 혹은 무언가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들
그런 건 must를 씁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혹은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have to와 바꿨을 수도 있다 라는 거 나오죠. 그런데 특히 must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must는 부정형이 되게 많아요. must는 부정형이 must not도 있고 don't have to도 있고 아까 추측의 의미에서 했던 거 추측의 의미에서는 can not도 있었죠. must not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절대 뭐뭐 해선 안 돼.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 하나 추가해서 can not을 넣으면 can not은 뭐뭐일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로 치면 must가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로 쓰였을 때의 반대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 can not일 때에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의 반대말로써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must를 알맞은 부정형으로 바꿔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must는 무조건 must not으로 바꿨으면 절대 안 돼요. 해석을 한번 해보고 추측의 의미이면 can not 그리고 해야 한다이지만 반대말이 절대 하면 안 돼인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인지에 따라서 must not과 don't have to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should, ought to, had better이 나옵니다. 요 세 개는 다 should랑 비슷한 류의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설명을 한번 보면 should, ought to는 의무와 당위적인 충고를 나타낸다. 사실 must가 have to인 것처럼 should가 ought to이다. 쌤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ought to는 지금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약간 옛날 영어가 되어가는 느낌이죠. 당위적인 충고를 나타낸다. 그리고 had better는 아주 강한 권고의 의미에 가까운 충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should보다도 더 강한 경고, 충고로 쓰인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go to bed before 10 p.m. 10시 전에는 자러 가야 한다. 인데 밑에 You had better exercise regularly. 얘는 조금 더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이러시면 죽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강하게 강권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약간 나한테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had better 옆에 보면 had better을 추격형으로 do better로 쓸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부정문을 한번 볼 건데 should의 부정문은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정형을 보면 ought to는 사실 ought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to 부정사는 항상 to 앞에 not을 붙이죠. not to.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ought not to가 됩니다. 그런데 had better는 주의해야 되는 게 had가 있으니까 요 had를 부정형으로 바꿔줘야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조동사에서 had better는 요거를 굳이 가르려고 하면 안 돼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요거 자체가 can처럼 will처럼 should처럼 하나의 딱 그림화되어 있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뒤에 had better not 쓰면 됩니다. had better not 의문사일 때는 ought만 앞으로 나가서 그리고 had만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가면 진짜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함정에 빠지기 정말 쉬운 부분이라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동사가 이제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굉장히 사소한 예외적인 부분들이 문제에 나오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should의 생략의 경우를 보면 주장이나 명령이나 충고나 제안, 요구 필요를 나타내는 동사들 사실
요거 너무 길죠? 여기 리스트들 나와 있으니까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동사들 혹은 요런 형용사들이 앞에 쓰이고 뒤에 대절이 오면 요 대절 사이에 should가 오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해야 돼 라는 의미로 강조로 쓰이는데 요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대요. 예문을 한번 보면 he insisted 주장했어요. 요 요구 제한 동사가 여기 왔죠? 요 요구 제한 동사 다음에 대절이 왔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Nick, apply for the job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should가 생략됐다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요 뒷부분, apply 부분에서 apply냐, applies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주어 니기니까 당연히 applies 해야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용사가 왔을 때에도 대절에 이렇게 she인데 갑자기 be가 와요. she be quiet 하면 누가 봐도 1차원적으로 딱 봤을 때는 너무나 틀린 느낌이지만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앞에 necessary가 왔네? 그러면 should 생략돼서 be 온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속절의 의미가 당위적인 충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는 의미의 충고의 의미 경우일 때만 should를 사용하며 그게 아닐 때에는 문맥에 맞게 should 넣지 말고 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의학 지식이 없는 우리가 친구한테 조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승아한테 쌤이 의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승아야 목 아프면 오렌지 주스 마셔봐 라고 할 때 그 제안은 should를 쓰지 않아도 되는 제안이겠죠. 예를 들어서 I suggested that 대절이 오는데 승아 drinks orange juice.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런 느낌으로 제안하는 거면 원래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의사예요. 그리고 승아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정말 오렌지 주스가 정말 약만큼이나 중요한 병을 치료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꼭 약처럼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에는 drink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should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여기 부분에 수일치를 하지 않은 원형 형태의 동사가 올 수 있다는 걸 꼭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면 거꾸로 다시 생각해서 맞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무조건 딱 보고 딱 틀렸어 하고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used to와 그 다음에 중요한 조동사 have pp 부분이 나옵니다. used to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used to는 과거에 계속된 상태나 반복되었던 동작,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would는 과거에 반복되었던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낼 뿐 과거에 계속된 상태는 나타낼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큰 내용은 두 개밖에 없어요. 과거에 계속된 상태의 첫 번째, 반복되었던 동작 습관 두 번째. 그러니까 used to는 1번, 2번을 나타낼 때 쓰는데 반면에 would는 과거에 반복되었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요게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는 2번이죠. 2번은 가능한데 과거에 계속된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은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간단한 개념인데 책에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used to랑 would는 쌤이 이런 그림을 예전에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그림으로 나타냈었는데 used to는 둘 다 뭐뭐 과거에 하곤 했었다인데 이렇게 크게 보면 동작과 상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어요. 과거에 동작으로 이런 걸 했었다와 그냥 그게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상태였다. 두 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would는 이 동작을 나타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작을 해야 될 때에는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면 둘 다 되는 used to만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는 있어야겠죠? 예시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하면 There used to be a bakery on that corner. 베이커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는 상태죠.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sed to만 쓸 수 있고 would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I used to jog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조깅을 하곤 했다. 라고 할 때 조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일어나서 내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에 해당되는 동사이죠. 이럴 때에는 used to와 would 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문장에 My friend Paul is used to. 여기에서는 is used to가 나오네요. Korean food. 이거 항상 세 가지 비교했던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used와 관련된 거 그냥 비동사 없이 used to도 있고 비동사 있는 used to도 있죠. 그런데 이 비동사 있는 used to는 뒤에가 ing냐 그냥 투부정사냐 이렇게도 있었죠. 요 세 개가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유형에서는 이 중에 알맞은 걸 골라라라는 류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동사가 없는 used to는 방금 전에 했던 조동사죠. 요것도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요 used to는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 대한 습관을 나타내는 거고 be used to 다음에 ing가 오는 거는 굳이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가 온다는 거는 요 to가 전치사 to인 거죠. 요 전치사 to로 쓰이는 요 ing 형태의 be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e used to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로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요 투부정사는 be used랑 크게 관련은 없는데 뒤에 의미적으로 같이 오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에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 투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 각각의 뜻을 구분해서 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제에 나오면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used to의 부정문과 의문문 형태가 나오는데 used to는 부정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used를 과거 형태로 인식해서 didn't use to로 바꿔주는 거죠. 두 번째는 used to 자체가 조동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ought not to처럼 used not to로 쓰는 겁니다. 두 개 크게 구분 없이 쓸 수 있으니까 편한 형태로 쓰면 됩니다. 의문문일 때에는 did가 앞으로 나가서 did, 주어 used to 형태로 쓰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요걸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형태가 나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조동사 부분이 쉽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서 이 조동사 have pp 부분도 생각보다 좀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조동사 have pp는 조동사가 원래 형태로 쓰였을 때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조동사 have pp가 붙으면 또 다른 딱 하나의 뜻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그 뜻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텐데
c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cannot이나 couldn't로 가면은 그랬을 리가 없다의 추측의 의미가 되는 거죠. might have pp도 추측의 의미로 과거에 그랬을지도 몰라. must have pp도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요 세 가지는 추측의 의미. 그리고 대망의 제일 중요한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요게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했어야 했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고만 해석이 되지만 속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should have pp는 had to랑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had to는 뭐뭐 해야 했다죠. 표면적으로는 해석이 똑같아요. should have pp도 뭐뭐 했어야 했다. had to도 뭐뭐 했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속뜻이 다르다는 거죠. should have pp는 후회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had to는 그래서 했다 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해에서도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 should have pp가 나왔는데 나는 그래서 콘서트에 가야만 했다 라고 해석을 빨리 하고 한국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내용일치에서 화자는 콘서트에 갔다 뭐 이런 게 나오면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속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